후한시대 고사성어 25년부터 220년까지의 시대. 후한은 전한이 신나라의 왕망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한 왕조의 일족인 광무제 유수가 한 왕조를 부흥시킨 나라. 수도를 낙양에 두었는데 그 위치가 전한의 수도 장안보다 동쪽에 있기에 동안이라고도 한다. 후한시대 고사성어 이야기 2편 시작합니다. 오리무중, 다서도, 마을리, 안개무, 가운데 중. 오리 사방이 안개속이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 후한 순제 때 장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학문이 깊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순제는 그를 여러 번 등용하려고 하였지만 장해는 그때마다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환관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조정으로 들어가 벼슬살이하는 것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학문이 깊었던 장해의 문화에는 언제나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고관대작을 비롯하여 환관들까지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다투었다. 장해는 이를 피해 화엄산 기슭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곳 역시 그를 쫓아온 사람들로 붐볐으며 얼마 후에는 그곳에 장해의 자를 딴 공초라는 장이 생기기도 하였다. 장해는 학문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다. 그는 도술에도 능하여 만나고 싶지 않거나 귀찮은 사람이 찾아오면 사방 오리에 이르는 안개를 일으켜 자신이 있는 곳을 숨기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배우라는 자 역시 안개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는 한 번에 3리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배우는 장해를 찾아가 오리까지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자 했으나 장해가 숨어 버렸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합지졸, 까마귀오, 합할합, 의지, 군사졸. 까마귀가 떼를 지어 있음.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질서가 없는 무리. 전한말 외척인 왕망이 나라를 빼앗아 국호를 신이라 고치고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여 도처에서 도적이 횡행하게 되니 천하는 다시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유수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왕망을 몰아내고 경제의 자손인 유연을 황제로 삼아 다시 한해 세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중 한 단의 운거한 왕랑이란 자가 스스로 천자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으므로 이듬해 24년 유수는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섰다. 그러던 차에 하북성의 상곡태수 경왕은 전부터 유수의 인격을 흠모하고 있었으므로 아들 경감을 유수의 휘하로 보내기로 했다. 경감은 이때 나이 21세, 준민하고 사려가 깊은 데다가 병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며 유수의 휘하로 달려갔다. 길을 떠난 경감은 도중에 왕랑이 한단에서 군사를 일으켜 천자라 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수하인 손창과 위포가 왕랑을 두둔하고 나섰다. 유자연은 성제의 아들로 한나라의 올바른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다. 이런 사람을 놓아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경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두 사람을 끌어내 칼을 뽑아들고 말했다. 왕랑이란 본래 이름도 없는 도적인데 유자연하고 황자의 이름을 사칭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다. 내가 오합지졸인 왕랑의 군사를 친다면 썩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과 같아 왕랑을 포로로 잡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리도 모르고 적과 한패가 된다면 곧 패망해서 일족이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왕랑에게로 도망쳐 버렸으므로 경감은 억지로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유수에게로 길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유수를 도와 많은 무공을 세우고 후에 건의대 장군에 임명되었다. 조강지처, 지게미조, 격강, 어조사지, 아내처. 지게미와 쌀켜를 먹고 고생한 아내. 어려울 때에 함께 고생을 한 아내를 말함. 후한 광무제 위 누이인 호양공주가 과부가 되었다. 광무제는 누이를 마땅한 사람에게 다시 혼인시킬 생각으로 그녀의 위양을 물어보았다. 송홍 같은 사람이라면 남편으로 우러러보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송홍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홍은 중후하고 정직하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무제가 즉위한 이듬해의 대사공이란 대신의 지위에 올랐다. 누님의 의사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힘써보지요. 하고 약속을 한 광무제는 송홍이 마침 공무로 편전에 들어오자 공주를 병풍 뒤에 숨겨두고 송홍과 자신의 대화를 엿듣게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광무제는 송홍에게 넌지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다. 속담에 이르길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인지요. 그러자 송홍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신은 가난하고 천했을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을 함께 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광무제는 송홍이 물러가자 조용히 누님이 있는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일이 틀린 것 같습니다. 등록망촉, 어들득, 땅 이름 롱, 발알망, 고을 이름 촉. 농서 지방을 얻자 촉 땅을 바란다. 사람의 욕심이 끝없음을 나타내는 말.
후한의 세조 광무제가 비로소 제위에 올라 낙양으로 들어가 그곳을 수도로 정했을 무렵이다. 경시제는 정미의 적에게 쫓겨 장안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때 광무제는 경시를 휴양왕으로 봉했으나 정미와 대항도 못하고 곧 항복하여 살해되었다. 그 무렵 국내에는 장안에 운거하고 있는 정미를 비롯하여 농서에는 외효, 하서에는 두용, 촉에는 공손술, 휴양에는 유영, 여강에는 이헌, 임치에는 장보 등이 할거하고 있었는데 그중 정미의 유분자, 휴양의 유영, 여강의 이헌, 촉의 공손술 등은 황제의 칭호를 쓰고 있었다. 광무제는 먼저 정미인 유분자를 토벌하고 이어 유영, 이헌, 장보 등을 차례로 토벌해 갔다. 두융은 순응하는 뜻을 표했으므로 남은 것은 농서에 있는 외효와 촉에 운거하고 있는 공손술 두 사람이었다. 외효는 앞서 광무제와 손을 잡고 서주상장군의 칭호를 받고 있었으나 나날이 강성해지는 광무제의 기세에 겁을 먹고 촉의 공손술과 손을 잡고 이에 대항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나라를 세워 제위를 오른 공손술은 외효가 보낸 사신을 모욕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외효는 공손술과 합칠 생각을 버리고 반대로 광무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와의 결탁을 더욱 두텁게 했다. 그러나 외효는 광무제로부터 신하가 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배반을 했는데 건무 9년에 이르러 광무제와 대립상태인 채 병이 들어 죽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 아들 구순이 항복해서 마침내 농서의 땅은 완전히 평정되었다. 이때 광무제는 인생이란 족함을 모른다. 이미 농서를 얻었으니 다시 촉을 얻어야겠다. 하고 큰 뜻을 수레하였다. 남아있는 것은 촉의 공손술뿐이다. 건무 13년, 광무제는 대군을 일으켜 촉을 정벌, 이를 대파하여 전국의 평정을 끝내고 후한 제국의 기초를 굳게 했다. 바로 밑동발, 넓을호, 통발을 뛰어넘는다.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뜻함. 한나라가 외척들과 환관들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외척 중에서 10대 순제의 황후의 동생 양기란 자가 20년간에 걸쳐 실권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렸다. 양기는 원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안당으로 승냥이와 같은 눈매의 독수리와 같은 어깨를 가졌으며 성질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매사냥, 말타기, 닭싸움, 도박 따위로 세월을 보냈으며 그와 접촉하는 인물들이란 시장 내의 다방 마담, 황관, 낙양거리의 건달패 등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누이가 순제, 슌디위 황후가 되면서 그는 서서히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순제가 죽자 겨우 2살짜리 조카를 충제에 즉위시켰고 1년 후에 8살짜리 질제를 즉위시켰다. 그런데 질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양기의 횡포가 이만저만 눈에 거슬렸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질제는 신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양기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말했다. 이분이 바로 장군이로군. 이것은 양호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통발을 뛰어넘어 도망친 큰 물고기처럼 방자함을 비유한 것이다. 양기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 측근에 있는 자에게 명하여 질제를 독살시켰다. 또 수나라 양제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 당황하여 이 바람은 바로 장군이라고 말할 만하다. 라고 한 말에서 장군 두 글자를 붙여서 강한 폭풍을 뜻하기로 한다.